이번에 강의하게 될 제5강에서는 중용의 제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제2단락이 비롯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2장으로부터 제11장까지는 도를 얻을 수 있는 자와 도를 잃은 자를 중용과 반중용이라고 하는 문자로 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표에서 보시면서 다음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중용의 제2단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장에서 1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제2장에서 군자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과 소인의 반중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대비되어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인의 반중용이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소인은 중용의 반대가 된다라는 것은 중용지도를 잃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자의 중용이라는 말은 뭔 말이 되느냐? 군자는 도를 얻으신 분이고 소인은 도를 잃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장에서 소인과 군자를 대립으로 써놨는데 다음부터는 어떻게 썼느냐? 3장과 4장에서 소인들이 도를 잃게 되는 원인 두 가지. 앞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3장에서는 개인적 책임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제4장에서 개인적인 바탕의 문제로 도를 잃게 된다는 것. 제5장에서 바로 이런 사회적과 개인적인 문제에 의해서 도를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면 도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임금처럼 하면 도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 순임금과 같은 지혜를 가지지 못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은 다 똑똑하다라고 자부하고 살지만 한 달도 중용을 못 지킨다라는 것. 그러면 한 달도 못 지키지 말고 안연처럼 해보라고.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제9장은 바로 중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그러면 제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자로의 이용이 필요하다. 바로 이렇게 보시면 소인이 도를 잃게 되는 원인, 여기에서는 군자가 도를 얻게 되는 이유, 바로 여기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순임금의 대지, 안연의 인, 자로의 용, 이 세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곧 지인용. 도를 얻을 수 있으려면, 중용을 얻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지인용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되고, 왜 용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어제까지 알았던 것도 안 것이에요. 그리고 80%를 아는 것도 안 것이에요. 그러나 완벽하지는 못해요. 실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일부분을 실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용이라는 것은 뭐냐? 완전하게 알 수 있고 완전하게 실천해 줄 수 있는 저변의 끈기, 끝자리까지 갈 수 있어 주는 것. 용이라 하는 것은 지와 인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저력, 이게 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중용을 하려면 지인용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바로 11장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러한 지인용을 갖추신 분이라면 누구일까? 성인만이 가능하다고. 이게.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2장에서 중용을 말하고 동시에 소인 반중용을 말했다라는 거, 중용과 반중용이라고 하는 거, 이건 도를 얻는 자와 도를 얻지 못하는 자를 가지고 논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서 주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중용이라고 하는 것을 얼핏 보면 두서도 없이 이것저것 말한 것 같지만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바둑판처럼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라고.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도를 잃게 되는 것도 원인이 있고 도를 얻게 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도를 얻기 위해서는 지hin용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도를 잃게 되는 원인이 또 어디 있는가? 개인과 사회. 그것이 사람의 무지와 실천을 못하는 그 우를 범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2단락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시 제2장의 경문을 보면서 군자가 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얻을 수 있고 소인이 중용을 반함으로써 도를 잃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경문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2장에 오면 중이라는 말이 쓰이게 되는데, 중이는 공자님의 자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자께서는 위로 형님이 계셨기 때문에 둘째라는 뜻에서 중자가 쓰인 것이고, 공자님이 휘자가 이구산에서 비로소 태어났다 해서 이구산에서 태어났다 해서 구자를 쓰셨는데, 자는 니구산의 니자를 뽑아가지고 중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자의 자가 중리인데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 자를 부른 것입니다. 자왈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왈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말이고, 중리라 하는 것은 가까이 여겨서 친근하게 여겨서 부르는 말이 중리로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중리는 논어에 단 2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2장에서 중리라는 말이 한 번 나왔고 30장에 가면 중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논어에서는, 중용에서는 자왈이라 하지 않고 중이라고 2번을 쓴 데는 그만큼의 의의를 갖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자왈로 쓰여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뜻을 갖느냐? 여기에 제2장의 의미가 뭐냐? 바로 중리왈이라고 하는 데에서 공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군자는 중용이요. 군자는 중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인은 중용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최초로 중용이라고 하는 책명의 중용이 결부된 것입니다. 다른 데에서 우리가 사서에서 중용을 제외하고 대학이나 논어나 맹자나 시서역 다 봐도 중용 글자 없습니다. 공자께서 중용이라는 말을 처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공자께서 처음으로 중용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소인은 반중용이니라 해서 도를 잃게 된다고. 그래, 중용과 반중용의 차이는 도를 체득하신 분, 반중용은 도를 떠나신 분. 자, 이렇게 해서 중이왈에서는 뭔 의미를 두느냐?
중용의 도를 처음으로 말씀했다라는 것. 이것이 자사께서 할아버지이신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친근히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중이라는 도를 처음 밝혔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이와 세 글자가 벌써 뭔 의미를 갖느냐? 도통이라고 하는 진수가 전해진 글자가 뭔 글자냐? 요순이 말한 윤직골중이 공자님의 입을 통해서 중용으로 탈바꿈되어서 나왔다 이 소리예요. 이게 바로 이것은 중용의 도를 밝히려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30장 가면 거기에는 왈자가 없어요. 중인은 조술조선하시고 헌장문무하시며 상율천시하시고 하습수토하시니라. 바로 거기에서 중용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도통의 진전이란 건 똑같은데 거기에서는 뭔 측면에 중점 두느냐? 행하랭자. 공자님이 몸소 중용지도를 그렇게 실천하셨다라는 걸 밝힌 부분이에요. 이래서 제2장에서는 중용의 도가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밝혀줬다면 30장에서는 공자께서 중용지도를 어떻게 실천하셨다라는 걸 밝힌 거예요. 이래서 중용에서 유독 유일하게 제2장과 제30장에서 중이라는 문자를 쓰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도를 체득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반중용은 도를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군자지 중용야난, 군자의 중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군자 중용이 됐느냐? 군자이 시중이요, 군자로서 시중을 했기 때문이고, 소인지 반중용야난, 소인이 중용에 반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은 소인이 도를 잃게 되는 이유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 소인이 기탄이 아니라 소인으로서 기탄이 없다. 자, 이것이 도를 얻게 되는 이유와 도를 잃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문장을 보시면 여기에 마리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군자이 소인이. 그러면 군자와 소인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바로 이럴 때는 뭘 주느냐? 한문에서 자격을 주는 겁니다. 군자가 중용을 해서 도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군자로서 시중을 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서 마리자가 자격을 줌과 동시에 뭔 뜻을 갖게 되느냐? 이 마리자가 접속의 역할을 하면서 어떤 접속의 역할을 하느냐? 안과 밖을 접속을 해줘요. 여기에 군자라는 것, 안으로는 군자고 바깥으로는 시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뭔 뜻이냐? 여기에 군자는 뭔 글자를 넣어야 되느냐? 군자지 덕을 해야 돼요. 안으로는 군자의 덕을 갖추시고 계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리자 소개가 안으로는 군자로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 군자의 덕이라는 것이 뭐냐? 군자의 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본성이 있는 걸 알고서 항상 조심하시는 것이 군자의 덕이에요. 이렇게 안으로는 군자의 덕을 가지고 계시면서 시중은 뭐냐? 앞서에서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시중은 수시처중, 때 따라서 중도에 처한다. 이것은 뭐에 해당되느냐? 일을 처리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보면 군자가 중용은 뭐가 되느냐? 안으로는 군자의 덕을 갖추고 바깥으로는 일 처리에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어야 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 처리를 어쩌다가 잘할 수는 있지만 본의 아니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연수로. 그것은 군자의 중용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본래의 군자의 덕이 없으니까. 이게. 그래서 도를 얻으려면 조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안으로는 군자의 덕을 갖추시고 바깥으로 일 처리할 때 수시처중을 하면 군자가 도를 얻는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소인지 반중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문장 구조가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인에 대는 뒤에 뭘 붙이느냐? 소인이 도를 잃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놈의 소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공부를 안 해요. 이게. 군자는 언제나 덕을 가지고서 항상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공경하고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소인의 마음은 어떠느냐?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바깥으로 하는 짓이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는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도 좋지 못한 마음에다가 일처리까지도 어때요? 경거망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인은 도를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리자가 들어간 것이에요. 이게 안으로는 소인의 마음에다가 바깥으로는 기탄하는 그런 조심성이 없는 일처리를 했기 때문에 소인은 도를 잃었다. 그러면 간단해요. 도를 얻을 수 있는 군자와 도를 잃게 되는 실상이 어디 있느냐? 무기탄이라는 것은 시중의 반대말이에요. 이게. 군자와 소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공경할 경자하고 방종할 사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한문에서 경사지간이라고 그래요. 공경과 이 방자하다라는 이 사이가, 바로 이 조그마한 사이가, 이게 어떤 사이냐? 겨우 한 마음의 생각뿐이 안 돼요. 이게. 마음의 한 생각이 군자와 소인이라고 하는 천양지차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소위 천양지차라고 하는 거, 호리지차가 만리나 많은 차이를 낳은 거라고. 바로 이렇게 해서 군자와 소인이 도를 얻느냐 잃느냐는 간단하게 들어가 보면 경사지간이라고 하는 한 생각, 이것이 군자와 소인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음으로 소인이 이렇게 식은방을 떨어쌓고 소인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일까? 이게. 사람은 환경의 동물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환경의 동물이라는 것을 쉽게 보시면 사자소학에서 봉생마중하면, 바로 쑥대가 산밭에서 나오면 불부자정이라고, 안 붙잡아줘도 절로 크는 거라고.
그게 쑥대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변의 삶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소인배들도 사회가 좋았으면 괜찮아요. 그래 여기가 세 번째 장이 자활 중용원 기지의원저 중용이라고 하는 도는 참 지극하다고. 이 논어나 중용에서 쓰이는 지자는 최상이에요. 더 할 수 없을 때 지자를 써요. 이게 같은 덕이라도 지극한 덕이라고 하면 더 할 수 없는 덕이에요. 논어에서 딱 두 번 지덕이 나와요. 태백에 관한 것하고 문학에 관해서만. 이렇게 보면 지자는 더 할 수 없는 자리. 중용이란 게 최고의 진리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못할까? 민설릉이 구인이라. 백성들이 능할 능자 이런 중용지도를 능히 행한 사람이 적은 지가 너무 오래구나. 바로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중용의 도라는 것이 그렇게도 조리엄만 중용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없이 전부 다 먼과 같은 사람들만 있느냐. 문열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다 사람들이 문열이가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못났다 손 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훌륭하다 보면 나까지도 훌륭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에서 볼 수 있느냐? 시대의 문화성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문화라고 하는 거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대중문화가 문화를 이끌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던 시절 농촌에 글 안 배운 사람들도 옆에 집 초상 나면 만사 한 장 전부 다 쓸 줄 아는, 초등학교 안 나와도 다 만사 한 장씩 썼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느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대학 교수들도 만사 한 장 쓴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건 뭐 때문이냐? 갑자기 4, 50년 전에 사람들이 멍청해졌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초상에 대한 문화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해져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화 탓이에요. 이 문화라는 말을 현대말로 한 것이고 예전말로 말하면 이게 교화 탓이에요. 세상에 교화가 사라지다 보니까 바로 민설릉이 무엇인가? 잘한 사람이 적다 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 덕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요. 이래서 못난 소인들이 더 못난 소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개인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바로 교화의 책임이 적지 않음을 말해준 것이 제3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